오랜만에 주간 야구라로 돌아왔습니다. 바쁘신가 봐요. 요새 면도도 못 하시고. 저요? 이거 어떻게? 다 하셨네요. 예. 일어나자마자 나왔습니다. 아, 그래? 예, 지금 업무에, 육아에. 전기 면도기 돌리는데 무슨 한 1분이면 돌리는 거예요? 전기 면도기 돌릴 때 저는 좀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KBO는 14일 2024년 KBO 리그 소속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선수를 등록한 구단은 롯데와 삼성으로 총 61명의 소속 선수를 등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선수 등록이 끝이 났습니다. 네. 588명. 네. 이건 뭐 따로 할 얘기는 없어요. 네. 당연히 다 등록. 매년 사실 발표를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뉴스가 없긴 없죠. 네, 많이 이렇게. 근데 이제 등록이 됐다는 건 이제 거의 뭐 시즌이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네. 3월 9일부터인가? 시범 경기가. 맞습니다. 한 3주 조금 더 남았네, 이제. 진짜 D- 이렇게. 네. 이제 또 시작이에요.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올해도 장순아와 강키가 스프링 캠프 취재차 오키나와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오키나와는 회사에서 보내주는 출장이라서 야구라 촬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눈치가 보여가지고 이제 저희끼리 갔을 때는 그냥 우리끼리 찍으면 되는데 여기 약간 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눈치가 좀 보여가지고 촬영이 좀 어렵다. 예. 멀리까지 아나운서 팀장이 거기 갔는데 KBSN 취재를 안 하고 저기 이거 봐 고프로 들고 다니면서 야구라 찍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렵다라는 걸 이제 밝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네, 그러네요.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자, 또 하나의 장순아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내 소식. 장순아가 감독으로 데뷔한 크보 졸업생 유튜브 채널에 첫 연습 경기 영상이 올라왔는데 리터너즈 팀이 첫 경기에서 장순아가 감독 데뷔 첫 승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도 나오는데. 아니 근데 처음에 뷰가 잘 나왔는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또 뷰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2만 뷰, 한 3만 뷰? 봐줘야 되는데. 네, 처음 그 오픈했을 때 그게 한 5만 뷰 정도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와 확실히 이게 신수창이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네. 수창이가 거의 대부분 한 7, 80% 나오더만. 계속 멘트. 나는 진짜 잠깐 나오고 아니 마이크 다셨어요 그때? 달았는데 사실 저는 많이 안 나와서 상관없어요. 왜냐면 감독이시니까 말을 또 많이 안 하셨네. 저는 뭐 아예 그러니까 뭐 경기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강키 얘기는 몇 개 있던데 댓글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재밌다고. 중계도 강캐가 있다고. 네. 재밌습니다. 네. 좀 봐주시고요. 자, 장순아의 또 하나의 소식인데요. 자, 방송가에 종횡무진 중인 장순아가 야구라를 버리고 스토킹에 출연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정용범 캐스터하고 신수창 빠졌죠. 위원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새롭게 이제 리뉴얼이라고 하는 걸? 네, 리뉴얼돼서 이제 들어가는데 안치홍 위원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한 명은 또 확정이 돼. 전 누군지 아는데. 안윤상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네, 공개됐어요. 안윤상 씨하고 이제 안치홍 위원이 한다더라고요. 예, 근데 예. 갑자기 그날 아침 자고 있는데 치홍이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뭔 일이냐 했더니 형 스토킹 좀 나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갑자기? 지금 이번에 새롭게 스토킹이 들어갔다고. 네. 자기가 이제 섭외를 이제 몇 명을 이제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순위 안에 들어가 있었나 봐요. 제가 이제 3월 18일에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녹화 날짜를 정해졌어요. 그날이 무슨 요일이? 월요일. 끝으로 쌈마 강캐 소식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강캐가 13년 만에 배구 중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생각보다 재밌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도 수요일과 금요일, 또 금요일은 김천에서 현장에서 배구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갑자기 이제 전지훈련 다 가는 바람에 지금 배구 캐스터가 없어서 또 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때문에 좀 빠져있잖아요. 근데 탁구 선수권 대회인가 어젠가 그제 개막을 했는데. 네네. 근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인데 관중들이 너무 없더라.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어둡게 해놨는데 딱 걸렸네. 저는 딱 보니까 관중 거의 없더라고요. 그럴 거면 뭐 한다 유치를 해. 아니, 했는데 안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그 모든 스포츠가 관중분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맞아요. 그 경기력이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네. 진짜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관중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선수들이 사기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건 진짜 그건 있습니다.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김천 중계인데 김천에 좀 관중분들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긴장되니까요. 거의 지금 세 가지만 외쳤습니다. 자, 리시브 올라갑니다. 바이크! 세 가지. 끝. 근데 그 저번에 그 배구 PD하고 제가 술 먹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배구 중계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조만간 나오시겠네요. 네? 안 되는데 캐스팅이 안 될 것 같아. 배구. 제가 삼성화재하고 현대캐피탈 경기를 중계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최민호 선수랑 또 되게 최민호 선수하고 좀 친하고 친하시고. 제가 또 김상우 감독님하고 또 이렇게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한테요? 의원장한테요? 제작팀장한테. 자, 들어가겠습니다. 야구로 런다. 야구라! 뒷구랍니까? 외구랍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저희가 항상 뒤로 얘기하다 보니까 뒷구라. 저희의 장점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늦게 얘기를 하니까
다 정리를 해서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이 좀 쉽죠. 예. 그만큼 이제 그 비유는 안 나온다. 이런 단점이 있죠. 시기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우리 구독자분들, 구라쟁이 분들이 좀 요건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릴 수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또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뭔데도 완벽하게 정리를 합니까?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이야기를 모두 풀로 들을 수 그렇죠.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네. 거. 그러니까 네. 그 사실 이번 주 이슈는 네. 이범호 감독 선임 설 이후에 바로 이제 맞습니다. 선임이 됐잖아요. 네. 그거 말고는 사실 스프링 캠프 들어와서는 큰 이슈는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야구라는 항상 저희가 3가지씩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 선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은 좀 집중적으로 이범호 코치를 타이거즈 감독으로 선임하게 됐습니다. 네, 11대 감독으로 이제 취임을 했죠. 제가 한번 이게 찾아봤어요. 네. 기아 타이거즈 역대 감독을 봤더니 김동혁 감독이 초대 감독이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김웅룡 감독이 2대인데 83년부터 2000년까지 이때 당시 우승을 9번이나 우승을 17년, 18년 정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감독. 야. 김웅영 감독님. 맞아 17년 하셨네. 18년 그리고 하셨네. 이제 삼성으로 옮기셨죠. 3대 감독이 김성환 감독. 네. 그리고 4대 감독이 유나모 감독이고 이제 이 중간중간 이제 대행들이 좀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5대 감독이 서정환 감독. 장사는 이때부터 다 기억이 나시겠네요. 이제 그럼요. 저는 다 같이 했어요. 저는 김은영 감독님 때부터 2대부터 하셨네. 김은영 감독님, 김상환 감독님, 네. 그리고 이제 유나모 감독님, 서정환 감독님, 그다음에 조범현 조범현 감독님까지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타이거즈에서 네. 활약을 했었죠. 6대 감독인 조범현 감독까지 네. 같이 하셨고 네. 7대 감독이 선동열 감독이 2012년부터 14년 3년 동안 하셨고 8대 감독이 이제 김기태 감독이었습니다. 15년부터 19년까지. 그리고 박흥식 감독 대행에 잠깐 있다가 9대 감독이 윌리엄스 감독. 맞아요. 역대 이제 타이거즈 최초 외국 감독이었고 2년 채우고 중도 사퇴했죠. 맞습니다. 성적이 안 좋아서. 그리고 10대 감독이 김종국 감독이 2022년, 2023년까지 그리고 11대 감독으로 이범호 감독이 네. 선임이 됐습니다. 근데 이범호 감독은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차기 감독으로 네. 무조건 후보군에 있었던 맞아요. 사실 감독이에요. 있었죠. 예. 이제 현역 이제 기아 타이거즈 그만두고 네.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연수를 거치면서 네. 이제 타이거즈 2군 총괄 코치로 이제 부임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네. 언젠가는 이범호 그 코치가 감독이 될 것이다. 감독으로 키울 것이다. 타이거즈가 예.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그때부터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순인데 김종국 감독이 이제 해임이 되면서 조금 빠르게 이제 감독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네. 프론트 생활도 스카우트 생활 잠깐 했더라고요. 네, 잠깐 했었죠. 기아 타이거즈에서. 네, 맞아요. 2020년인데 그래서 자 이범호 감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81년생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이고요. 학력은 대구 수창초 수창초 경운중 대구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2000년 2차 1라운드로 하나이글스에 입단하게 됐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구에서 야구 생활을 했는데 하나이글스에 입단하면서 네. 하나이글스에서 2009년까지 생활을 했고 소프트뱅크에서 1년 있었네요. 맞아요. 이 또래가 누가 있냐면 네. 제가 알기로 박기혁 코치가 있고요. 81년생. 그다음 배영수 코치가 아마 친구일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두산 베어스 1군 타격 그 코치인 이영수 코치가 아마 동기. 네. 이용수 코치까지. 이 친구들이 다 이제 대구 출신들 동기들이에요. 네. 경북고, 대구고, 뭐 대구 상원고 뭐 이런 출신들이거든요. 네. 81년생들. 예. 근데 이 코치 생활부터 지금 쭉 보면 선수 생활부터 보면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게 아닌가. 엘리트 코스죠. 일본 갔다 오고 미국 갔다 네. 오고 이제 코치 연수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연수도 잘 갔다 왔고 네. 그리고 이제 원래 대부분 이제 현역에서 그만두고 연수를 갔다 오더라도 네. 그냥 일반 코치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인데 네. 근데 이범호 감독은 2군 총괄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멀리. 그냥 멀리 본 거예요. 기아 타이거즈. 타이거즈가. 그냥 지도자로서 이제 키워야 되겠구나. 이제 언젠가는 그래서 감독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실 상황들이었습니다. 네. 이 이범호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상당히 좀 젊은 어린. 어리죠. 80년 최초의 80년대생 감독입니다. 네, 그것도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최초의 80년대. 저보다 4살이니까 44이죠. 네. 44인데 뭐 우리나라 이제 나이로 하면 42이죠. 예. 42. 네. 42살의 나이에 감독이 됐는데 2년 계약을 하게 네, 됐더라고요. 2년 계약. 네. 총액이 이제 9억 원의 계약을. 3억. 네. 근데 이제 신작 단장이 얘기한 거를 들어보면 예. 외부 영입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부 인사를 이제 감독으로 시킨다는 기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에서 만약에 승격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네. 3명이라고 보거든요. 이범호,
진감용, 그다음 손승락, 네네. 2군 퓨처스 감독. 어. 아마 이 셋 중에 한 명을 감독으로 아마 최초로 심작단장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셋 중에는 가장 그래도 유력했던 게 이범호가 아니었나. 타이거즈 코치 시작을 할 때도 총괄 코치로 시작을 했고, 예. 그리고 앞선 2년 동안 또 타격 코치를 또 역임을 했고, 그리고 1군 선수도 파악이 또 잘 돼 있고, 네. 뭔가 이제 지금 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조금 빠르게 수습을 하려면 결국에는 외부 인사보다는 내부에서 그래도 선수들의 어떤 신뢰도도 두텁고 뭔가 이제 파격적인 이런 느낌의 인사를 가져갈 거면 이범호 감독만큼 좋은 카드는 없죠. 아. 네. 여러 가지를 분명히 기아 타이거즈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범호 감독이 선임이 됐을 때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 과연 진감용 수석 코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궁금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물음표를 좀 가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범호 감독이 81년생이고 진감용 코치가 74년생입니다. 네. 그러면 두 코칭 스태프 사이에 7살이라는 터울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수석 코치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을 이제 보필할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최측근이잖아요. 그래서 이범호 감독이 선임이 됐을 때 다른 코치는 몰라도 저는 수석 코치는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이 차이도 좀 나고 네. 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진감용 수석 코치가 이제 김종훈 감독 있을 때 또 2년 동안 또 감독을 또 다 이게 옆에서 또 이렇게 보필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치를 좀 심작 단장이 좀 높게 본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스프링 캠프 한 2주 정도 지났고 네. 시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도 지금 새로 들어왔는데 과연 여기서 또 코칭 스태프, 그러니까 수석 코치까지 만약에 바꾼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혼란스러울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범호 감독이 진감용 수석 코치를 그냥 믿고 가는 걸로 일단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코치진의 변화는 없는데 없어요. 문제는 이제 이범호 코치가 맡고 있었던 타격 코치가 누가 되느냐. 원래는 이제 이범호 코치하고 이제 홍상훈 코치가 같이 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둘이. 이제 각 팀마다 타격 코치를 1군에 거의 2명을 두거든요. 네. 메인 타격 코치가 있고. 네,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죠. 뭐 타격 뭐 메인 코치 그다음에 뭐 보조 코치라고 하는데 네. 요즘은 이제 각 팀마다 그렇게 메인과 보조를 따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그냥 타격 코치 2명으로 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한 명이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사실 수치고 네. 그리고 이제 1군에 이제 야수 수가 이제 한 14명에서 15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선수들을 어떤 한 코치가 담당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홍상훈 코치하고 이제 이범호 코치가 이제 같이 맡았는데 결정이 났죠. 이제 홍상훈 코치로 네. 1구 타격 코치는 그대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이제 누구 한 그런 명이 얘기를 더 들어오는. 아니 그럼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수혈은 없고 네. 그대로 홍상훈 코치가 1군 타격을 맡고 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뭔가 이제 좀 버겁다 네. 생각이 들면 올리면. 추가적으로 뭐 2군에서 퓨처스도 올린든가 아. 아니면 뭐 새로 영입을 해서 그렇게. 뭐 퓨처스도 올리고 새로 영입한 타격 코치를 뭐 퓨처스에 배치를 시킨다든가 예.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퓨처스에 타격 코치들이 뭐 있죠. 잔류군에 뭐 최희석 코치도 있으니까 이 최희석 코치도 저랑 동갑인데 어쨌든 어쨌든 간에 이제 홍세환 코치가 타격 코치를 맡게 됐는데 홍세환 코치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죠. 저랑 친구입니다. 아 친구십니까? 네, 78년생인데 예. 좀 빠른 78이라 성균관대 졸업하고 유격수 최초로 100타점. 어떤 성향의 좀 타격 코치? 노림수가 굉장히 아. 좋은. 예. 노림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노리치기 그다음에 어떤 그 투수와의 수읽기 싸움에서 굉장히 능한 코치거든요. 원래 저희 선수 때는 유격수 봤던 네, 유격수. 홍세환. 아. 아니 뭐 믿고 맡기만 해요. 예. 뭐 제가 뭐 감독은 아니지만 예. 약간 친구라서 약간 사심이 들어간 믿고 맡길만 해요. 약간. 제가 같이 제가 홍상 코치 여기 그 야구로에서 내가 몇 번 제가 언급했는데 언급하셨어요. 워낙 노림수가 사실 좋은 맞다고. 현역 그랬다고. 시절의 선수여가지고 네네. 아마 선수들이 배울 거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네. 이제 부상 때문에 사실 이제 현역 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죠. 큰 수술을 6번인가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무릎 뭐 2번, 팔꿈치 한 번, 네. 뭐 고막 찢어서 고막 한 번. 고막은 왜 모르겠어요. 고막이 왜 찢어졌는지. 고막이 진짜 노래방에서 스피커를 세게 펴놓고 노래 부른다. 고막이 실. 아니 큰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좀 현역 생활을 좀 일찍 접었었죠. 그런데 진짜 저는 유능한 타격 코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젊은 선수들 그리고 뭔가 이제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참 배울 게 많은 코치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코치진이 다 꾸려졌고 이제 이범호로 시작되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진짜 기아 타이거즈랑 참 잘 어울리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감독 아닙니까? 범호. 아 요즘에 그렇잖아요. 성명학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얘기 많이 하시는데 범호는 감독이 될 상이었나 봐요. 맞아요.
아 근데 네. 감독이 대장인가? 이범호 감독하고 네. 제가 몇 년 전에 이범호 코치가 그때 1군에 올라왔을 때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한번 이렇게 그 관중석에서 한 적이 있는데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 굉장히 스마트한 감독이에요. 스마트하죠. 예. 인터뷰를 아마 그 제가 알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탑3 안에 들어가는 정말 언변을 갖고 있는 그 장스나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장스나가 거의 탑이었거든요. 인터뷰. 저보다 훨씬 근데 잘합니다. 훨씬 스마트. 저희 중계 때 가면 항상 그 이범호 선수 시절에도 인터뷰를 좀 잘해줬고 재밌게 해줬어요. 네, 그리고 진짜 이 지식이 좀 많다는 걸 인터뷰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이범호 감독하고 타격 코치 시절에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뭡니까? 그때 이범호 코치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리그에 이제 좌타자가 이제 많다 보니까 예. 그 1군에서도 타격 코치를 좌타자를 전담으로 맡을 수 있는 우타자와 좌타자를 따로 맡을 수 있는 좌타자 스페셜 타격 코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얘기 해준 줄 기억나요. 이게 이제 우타자, 좌타자, 뭐 타격 코치 입장에서는 뭐 메커니즘 쪽으로는 뭐 똑같이 가르칠 수 있지만 이게 느낌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타자가 좌타자를 봤을 때 뭔가 약간 다른 느낌이 있듯이 좌타자 코치가 우타자 선수를 봤을 때도 약간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타자지만 기술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띌 거면 결국에는 1군 타격 코치를 좌타자, 우타자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1군 코치가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약에 감독이 되면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이제 앞서가는 코치였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참 처음 들었을 때 뭔가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워낙 리그에 좌타자가 많다 보니까 좌타자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좌타자 타격 코치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저희가 갑자기 드는 생각 그렇다면 이제 투수도 우완 투수가 있고 좌완 투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좌완 투수를 지도하는 투수 코치가 좀 있어야 되나? 저는 사실 생각이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투수 코치가 이제 메인 코치가 있고 그리고 불펜 코치가 있잖아요. 예. 그 불펜은 이제 불펜 쪽만 담당하는데 투수 코치가 똑같은 유형보다는 다른 유형의 투수 코치가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다른 유형의 코치가 배치가 돼 있는 게 오히려 선수들에게는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우완 투수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고 또 좌완 투수가 또 생각하는 그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팀 내에는 엔트리가 이제 1군에 한 13명, 14명 이제 투수가 이제 배치가 되는데 워낙 대투수였고 뭐 좋은 투수 코치라고 들리지만 일단 같은 유형이 아니게 되면 뭔가 약간 뭐라 그랬나 의심은 아니고 약간 이거 약간 해봤나?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같은 유형의 코치가 배치된 게 굉장히 그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좀 신뢰가 가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는 일단은 코칭 스태프를 이렇게 유지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끝나고 이제 과연 코칭 스태프 변화가 있을 때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범호 감독이 옛날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코칭 스태프를 한번 꾸릴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 이제 이범호 감독은 선수 시절에 이제 3루를 봤었던 우타자였었거든요. 네, 맞아요. 홈런 자체를 많이 때렸던 또 타자고. 300번의 홈런 300 넘었죠. 넘겼죠. 넘고 지금 지금, 다음으로 네. 두 번째로. 현역 3루수 가운데, 그러니까 네. 그 통산 3루수 가운데 최정 선수 다음으로 홈런을 많이 때린 3루수니까요. 거기에다가 말로 홈런. 가장 많은 말로 홈런 가지고 있죠. 17개.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리포트 상대로 그 한국 시리즈 때 말로 홈런 때린 거. 그것까지 하면 18개, 19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시즌까지 하면. 포스트 시즌까지 하면 더 많은데 정규 시즌만 했을 때는 17개의 말로 네. 홈런을 가지고 가장 많이 때리고 있는데 야 이거 클러치 능력, 이거 결정적인 순간에 해줄 수 있는 그런 타자였는데. 그러니까 에버러지 같은 경우에는 뭐 현역 시절 내 한 2할 7푼 조금 넘더라고요. 2할 7푼 1, 2. 네. 근데 홈런이 300개가 넘었고 타점도 1000개가 넘었거든요. 그 수비가 또 워낙 좋아요, 이범호 감독이 현역 때. 근데 3루 수비 진짜 잘했거든요. 그 체격과 이제 몸을 봤을 때는 그렇게 순발력이 빨라 보이진 않는데 판단력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단력도 좋고 몸도 부드럽고. 부드럽죠. 네. 근데 사실 그 햄스트링 때문에 현역 내내 사실 고생을 했잖아요. 조금 약간 부족한 거는 주루 프레이. 주루 프레이만 빼고는 사실상 2할 7푼에 홈런 300개를 넘었고 타점도 1000개가 넘었다는 거는 사실 타자로서 갖고 있는 장점들은 모두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다가 통상 말로 없는 개수까지 보더라도 클러치 능력까지도 갖고 있고 노림수가 사실 좋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성적을 타자 쪽에서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타자 이범호는
그리고 수비하는 이범호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다. 네. 라고 이제 평가를 사실 받을 수밖에 없는 선수죠. 네. 스타 선수 출신이 감독이 됐는데 과연 이 감독으로서는 어떻게 좀 잘해낼 수 있을까 좀 기대가 되거든요. 지금 코치 생활까지 하면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 어떤 그 선수단의 어떤 그 상세한 부분까지는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범호 네. 감독이. 네. 예, 그런 것들은 뭐 걱정을 사실 뭐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뭔가 이제 주변에 이제 우려 섞인 시선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갑자기 또 이제 감독이 되다 보니까 네. 뭔가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시행착오로 과연 어떻게 슬기롭게 잘 넘어갈 것이냐. 사실 저는 그 부분만 사실 뭐 잘 된다고 한다면 워낙 그 뭐 준비돼 있는 감독이라 네. 저는 잘 또 팀을 운영할 것 같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이제 그렇다면은 좀 공격적인 야구를 펼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수 시절에 이제 워낙 화려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던 선수. 근데 요즘은 감독이 어떤 야구를 이제 펼치느냐는 사실상 그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선수단 구성 내에 선수단이 어떤 선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요거에 맞게 사실 감독은 작전을 펼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빠른 선수들만 있는데 뭐 호쾌한 뭐 장타야구를 펼치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타이거즈 멤버를 봤을 때는 굉장히 다 되죠, 지금. 타순이 다 된. 아 좋죠 지금. 아. 타순이 좋아요 지금. 네. 백업도 좋고 기아 타이거즈가 야수 쪽으로 보면 부상만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뎁스 자체는 굉장히 두텁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전 라인업을 이렇게 탁 따져도 LG 못지 않거든요. 네. 근데 백업까지 본다고 하면 기아 타이거즈가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1군에서 쓸 수 있는 자원 자체는 야수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작년에 아쉽게 이제 포스트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선발이거든요. 선발. 구원도 굉장히 좋았어요. 임기영을 필두로 남모희 선수를 잘해줬는데 선발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평균 자체점도 거의 하위권이었고. 네. 예. 그러니까 이 선발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외국인 농사가 사실 작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만회하기 위해서 윌크로우와 제임스 네일 선수를 또 영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지금 불펜 피칭을 한 상태인데 평가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윌크로우 같은 경우는 제가 좋은 선수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양현종은 뭐 기본 이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윤영철도 이제 2년 차니까. 그러니까 이효리도 이제는 확실한 이제 선발 카드라고 보면 선발 쪽만 좀 잘해준다고 한다면 기아 타이거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포스트 시즌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인데 네. 2년 안에 확실히 이제 일단 가을 야구 진출과 뭔가 더 이제 큰 목표라면 우승까지 하면은 정말 최고의 감독이 될 수 있겠네요. 뭐 당장 이범호 감독이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우승을 향해 가겠다. 근데 뭐 모든 감독들이 목표가 우승인 거는 당연한 거죠. 네. 이범호 감독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조금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범호 감독이 충분히 그 본인의 야구를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라든가 네. 그런 어떤 본인만의 성격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배치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급함만 좀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이범호 감독은 성적을 분명히 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선수단과 상견례 하는 자리에서 존댓말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범호 감독이 뭐 잔소리 하지 않고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워낙 또 선수들과 가까운 친했던 감독이다 보니까 기대가 되겠고요. 야, 80년대생이 이제 감독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네, 사실 이승엽 감독하고 이제 박진만 감독이 작년 시즌에 이제 부임을 하면서 이제 76년생들이 이제 감독을 하면서 최연소 감독이었거든요. 이범호 감독은 76년생보다 5살이 어리니까. 예. 저보다도 어리고요. 81년생 감독.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이 참 책임감이 막중할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80년대생 감독이 처음으로 됐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성적을 내고 어떤 발자취를 남기냐에 따라서 추가로 이제 뭐 82년생들, 3년생들 감독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구자 역할을 이범호 감독이 이제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장순아가 한 줄 평으로 이 이범호 감독의 취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아 타이거즈와 가장 잘 어울리는 감독? 그렇게.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어머!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그러네요. 이름도 이범호인데 타이거즈 감독이야. 야. 너무 잘 어울려. 야. 근데 장순아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습니까? 이범호 감독이랑? 개인적인 친분이요? 네네. 같이 야구를 해본 적은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떤 친분이 있냐면 네. 제가 하나로 트레이드가 될 때 네. 이범호 감독이
소프트뱅크에서 기아 타이거즈로 들어왔습니다. 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보상 선수가 있었는데 네. 저랑 트레이닝 될 때 안영명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로 갔다가 다시 하나이글스로 복귀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범호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하면서 보상 선수가 된 거죠. 오. 저랑 트레이닝 됐던 안영명 선수가 다시. 이범호 선수의 보상 선수로 하나이글스에 다시 오는 이런 인연 있습니다. 별 인연은 아닌 것 같네요. 별 인연은 아닌데 네네. 근데 이범호 코치하고는 제가 인터뷰도 좀 몇 번 해봤고 네. 현장에 내려가서도 뭐 요즘 뭐 야구 트렌드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타격 코치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네. 걔 그때마다 참 느끼는 건데 참 똑똑한 감독이에요. 굉장히 뭔가 열려 있는 사실 코치라고 생각을 했고 아. 감독하면 참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감독 될 사람이 된 거예요. 조금 빨리 된 건 있는데 빨리 돼서 오래 하면 되죠. 뭐. 그렇죠. 네. 어찌됐든 간에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범호 감독은 굉장히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거즈 감독이 어울리는 이름을 가지고는 진짜 잘 어울려요. 범호! 네. 알겠습니다. 야구로 올라든지 즐거워라.